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2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여러 논란 속에 비례대표용 정당들도 속속 공천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각 정당들의 비례 후보 공천 결과 여야의 친위 정당으로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면면에서 드러난 정당들의 색깔은 이렇습니다. 먼저 범여권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1번에서 10번에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를 배치했고 11번에서 35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뽑은 비례대표를 배치했는데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앞순위에 배치한 인물들도 대부분 현 정부와 인연이 있거나 정책적 연대를 함께하는 친정부적 성향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새 지도부와 공관위 구성으로 비례명단과 순번을 전면 수정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친황 색채가 두드러진다는 평가입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등 황 대표가 주도한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당선권인 앞순위를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지난 1차 명단에서 모두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바 있습니다. 한편 범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경우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이 시민당보다 훨씬 강한 친문색과 친조국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인데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았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꼽힙니다. 각 당마다 색깔이 분명한 비례후보 전진 배치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47석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비례의석 경쟁.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웃게 될 정당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마무리 짓고 총선 준비에 나섰지만 당에 참여했던 군소정당의 일부가 자신들의 후보가 배제된 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 여부는 사전에 합의가 되고 녹취까지 된 내용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결과 참여한 4개 소수 정당 중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한 석씩 비례대표 후보자를 맡았고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은 의석을 한 석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소수 정당들을 이용만 하고 배제했다면서 강력 반발했는데요. 이에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군소정당들의 반발과 관련해서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를 받고 녹취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소수 정당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3명까지 똑같이 균등하게 제공했다며 거기서 만약 안 될 경우에는 보장이 어렵다는 걸 합의서와 녹취로 남겼다는 건데요. 최 대표는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 등에서는 후보들이 모두 결격 사유가 생겨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자평화인권당에서는 자신들이 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 등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통보를 했고 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나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결국 연합 탈퇴와 함께 독자 후보 공천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더불어시민당은 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도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소수 정당들의 공천 반발을 잘 다독이고 여권의 대표 비례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오늘 오후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뉴스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단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326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자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건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 될 수가 있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기 때문에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약 1조 3,600억 원인데요.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제9호기금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뿐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곡간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정도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어려운 국민들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